1997년 7월 15일 아침,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자택 현관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보그 잡지 한 권과 커피 한 잔. 27살 연쇄살인범 앤드류 쿠나난의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고, 총알은 근처 비둘기까지 맞췄습니다. 경찰은 죽은 비둘기를 보고 마피아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번쩍이는 메두사 헤드와 화려한 프린트로 패션계를 지배하던 그 이름, 지아니 베르사체. 당시 8,700만 달러 가치의 제국을 일군 천재 디자이너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 비극적 결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남부의 가혹한 마을로 말이죠. 일자리라고는 탄광이나 농장 일꾼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고향을 등지고 떠나던 절망의 땅. 하지만 베르사체 가족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재봉일로 드레스를 만들었고, 아버지 안토니오는 가전제품을 팔았죠. 마을에서는 드물게 자동차와 텔레비전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952년, 가족이 함께 카니발을 구경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여동생 포르투나타가 무릎을 다쳤고 상처가 덧나 파상풍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24시간도 안 되어 10살 소녀는 파티 드레스를 입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 이후 태어난 것이 막내 도나텔라였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지아니는 새 여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죠. 어린 지아니는 어머니의 드레스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장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학교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바다에 놀러 가려고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거든요. 용돈을 받으면 즉시 패션 잡지나 콘서트 티켓에 썼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바랐지만 지아니는 전혀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지아니의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의 그림이 가득했죠. 선생님은 문제 학생이라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여성의 몸이 아니라 드레스 디자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즈음 지아니는 졸업시험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지아니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1965년 19살이 된 지아니는 어머니의 드레스 가게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아들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작업실 옆에 작은 부티크를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가게 이름은 엘리 프란체스카 베르사체였어요. 지아니는 최고의 작품들을 찾아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유명해질 칼 라거펠트 같은 디자이너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지아니가 가져온 옷들이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는 너무 파격적이었거든요. 짧은 칵테일 드레스며 다리가 드러나는 옷들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도발적인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지아니는 젊은 여성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여성들이 부티크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지아니는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의류 제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플로렌타인 플라워라는 니트웨어 브랜드 사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지아니의 스케치북을 보고는 토스카나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5살의 지아니에게는 흥미진진한 기회였죠. 토스카나로 이주한 지 몇 달 만에 새로운 상사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지아니의 첫 번째 컬렉션이 대성공을 거두자 그는 새 폭스바겐 컨버터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인 밀라노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밀라노에서 지아니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라한, 제니, 마리오 발렌티노 같은 브랜드를 위해 디자인했어요. 지아니의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니라는 브랜드의 낡은 패션 라인을 새롭게 바꾼 후 의류 매출이 6년 동안 연간 2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3배나 증가했어요. 밀라노 패션 업계에서 네트워킹을 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아니는 연간 6자릿수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작품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밀라노의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스타일에 완전히 매혹되었고 개인 고객들이 드레스 제작을 의뢰하기 시작했거든요. 1978년 32살의 나이로 드디어 자신만의 패션 라인을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지만 지아니는 그의 작업을 믿어주는 부유한 이탈리아 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지아니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 산토를 CEO로, 여동생 도나텔라를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받은 자금으로 지아니 베르사체 스파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는 드레스가 하나의 옷걸이에만 걸려있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지아니는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거든요. 베르사체 브랜드는 이렇게 해서 가족 모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아니는 의류에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알루미늄 메쉬, 가죽, 고무, 레이스 등 거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죠. 이런 소재의 조합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그를 군중 속에서 확실하게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디자인은 노출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이 때문에 미디어와 패션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어요. 아르마니는 부인을 위해 옷을 만들고 베르사체는 애인을 위해 옷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돌았죠. 하지만 지아니는 이런 비판들을 무시했습니다.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몸매를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1979년 베르사체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던 지아니는 당시 다른 패션 하우스들이 무시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에 일찍 진출했습니다. 베르사체를 중국에 일찍 들여온 것은 정말 뛰어난 선택이었어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고 베르사체는 1980년대 내내 최고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미국 전역에도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여러 개의 새로운 패션 라인을 출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아니는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능숙했어요. 유명인들이 자신의 옷을 입고 브랜드와 연관되도록 하는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엘튼 존, 마이클 잭슨, 셰퍼드, 마돈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 수많은 유명인들에게 옷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옷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가십 잡지에 실린 후 베르사체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나오미 캠벨, 신디 크로포드 같은 유명한 슈퍼모델들이 모두 베르사체와 함께 일했습니다. 1992년 베르사체는 논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미스 SM이라는 컬렉션을 출시한 거죠. 모델들이 가죽 하네스를 착용하고 런웨이를 걸었고 도나텔라는 본디지 드레스를 입고 밀라노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아 패션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아니는 우리는 매일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 패션은 매일 태어나고 죽는다고 말했어요. 1994년 엘리자베스 헐리라는 여배우가 휴 그랜트의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영화 시사회에 +1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핀으로 장식된 베르사체 드레스를 입고 갔는데 미디어는 이 드레스 때문에 완전히 열광했어요. 엘리자베스의 드레스는 너무 유명해져서 자체적인 위키피디아 페이지까지 생겼을 정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베르사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고 시트부터 접시, 베개 커버까지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지아니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중산층이 베르사체 가운을 살 여유는 없더라도 향수나 선글라스는 살 수 있었거든요. 이는 결국 훌륭한 선택이었는데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니는 우리에게 비밀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이였고 안토니오 다미코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회사의 평판에 해가 될까봐 그의 성적 취향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대중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1992년 지아니는 안토니오와 함께 마이애미 사우스비치 지역에 저택을 구입했어요. 마이애미에 살면서 지아니는 지역의 게이 나이트클럽에 자주 갔지만 군중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지는 않았어요. 부유하고 유명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여전히 매우 겸손했고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지아니 베르사체가 뇌이암 진단을 받으면서 비극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그가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아니는 병으로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1997년 7월 15일 질병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훨씬 전에 살해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아침 지아니는 마이애미 자택 밖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요커에 실린 보그 한 권과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앤드류 쿠나난이라는 27살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을 꺼내서 지아니를 처형하듯이 쏴버렸고 지아니는 현관 계단에 쓰러졌어요. 사우스비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가 살해된 계단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아니 베르사체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수십 명의 유명 인사들도 왔으며 장례식은 전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어요. 살인범 앤드류 쿠나나는 여러 주에서 수배 중인 연쇄 살인범이었고 FBI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를 죽인 지 불과 8일 만에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앤드류는 보트하우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2018년 FX에서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라는 텔레비전 시리즈가 나왔는데 지아니 베르사체의 암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은 앤드류가 지아니 베르사체를 죽이기 전에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앤드류의 진짜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 당시 베르사체 브랜드는 8,7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어요. 유언장에 따르면 지아니는 회사 지분 20%를 여동생 도나텔라에게 물려주었고 도나텔라는 사망 후에도 예술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속 일했습니다. 형 산토는 30%를 받고 새로운 회장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나머지 50%의 회사 지분은 지아니의 조카딸 알레그라 베르사체 백에게 돌아갔어요. 지아니는 조카딸을 딸처럼 사랑했고 작은 공주라고 불렀거든요. 그가 사망했을 때 알레그라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8억 달러의 상속재산에 접근할 수 있었고 베르사체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하지만 알레그라는 정확히 베르사체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지아니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 사업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베르사체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안했어요. 가족 중 누구도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사를 붙잡고 스스로 지아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나텔라는 오빠는 나에게 단 하나의 사무실 의자도 팔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회사는 가족이고 가족은 팔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사실 베르사체는 2000년에 정말 놀라운 발명품과 관련이 있었어요. 도나텔라가 제니퍼 로페즈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디자인한 거죠. 녹색 정글 프린트 드레스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무 유명해져서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2000년 당시 구글에는 텍스트 검색만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이 정글 프린트 베르사체 드레스에 대한 검색량이 너무 많아서 구글 팀이 텍스트 대신 이미지 검색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나텔라의 드레스 디자인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글이 이미지 검색 기능을 구축하도록 촉발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지스키가 이 유명한 드레스 때문에 구글 이미지 개발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나텔라의 경우 사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아니를 잃은 슬픔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오빠가 죽은 후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 베르사체에서 일하는 동안 코카인 중독이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실제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미디어는 그녀를 브랜드의 명목상 대표일 뿐이라고 폄하하였죠. 지아니가 죽은 후 아무도 그녀가 베르사체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이는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파괴했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악순환으로 이끌었습니다. 알레그라의 18번째 생일 파티에서 도나텔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족 친구였던 엘튼 존이 개입했고 다행히 그녀는 재활에 가기로 동의했어요. 재활 기간 동안 도나텔라는 자신의 삶과 회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유산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르사체는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브랜드였는데 자신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재활에서 돌아온 후 도나텔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하고 집중적이며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베르사체의 디자인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만든 화려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원하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더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베르사체는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사업은 한때만큼 잘 되지 않았고 매출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등장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명품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베르사체 가족은 마침내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할 때라고 결정했어요. 처음에 회사의 20%를 블랙스톤 그룹이라는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했고 새로운 CEO인 조나단을 고용했습니다. 조나단은 베르사체 브랜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업은 다시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으며 돌아왔어요. 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베르사체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르사체 가족의 차세대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알레그라는 패션업계보다는 연극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토와 도나텔라는 형제의 브랜드를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2018년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카프리 홀딩스가 21억 2천만 달러의 베르사체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패션업계 역사상 가장 큰 인수거래 중 하나였어요. 도나텔라와 산토는 둘 다 회사에서 직책을 유지했고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래의 일부에는 주식과 카프리 지분도 포함되어서 베르사체 가족은 11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받았습니다. 매각 후에도 베르사체 브랜드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나텔라는 여전히 창의적 디렉터로서 모든 컬렉션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아니의 비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현재 베르사체는 전 세계 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활발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젊은 소비자들이 베르사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아니가 일찍부터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본 해안이 지금까지도 브랜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마을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겸손한 의류 가게로 시작한 베르사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베르사체라는 이름은 가족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적 유산은 전 세계 패션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패션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는 꿈과 열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